선생님 질문. 예, 예. 뭐 수다원과를 읽으면 실생활이 끝난다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관념, 뭐 교학이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라고 그냥 보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그죠? 뭐, 수다원, 뭐예요?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죠? 그러면 수다함은 일곱 생을 거쳐야, 아라한에 이르나요? 어떤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이게 사실인가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그럼 예를 들면은,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당시에 살인자였죠? 그걸 99명까지 죽였다는 살인자였죠? 그런데 아라한이 됐죠? 아라한이 인정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7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받았나요? 응?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수다원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은 건가? 아니면 그런 과정이 거쳐졌다는 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건가? 그럼 그 과정에 사실은 수다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안함이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수다원에서 7번 죽었다 태어나고 또 어디서는 한 번 갔다 오고 하면 앙굴리말라는 그렇게 죽었다 태어나고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전생에 이미 수다원과를 이룬 상태였는데 딱 앙굴리말라 그 생에 아라한이 그렇다면은 그런 말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몇 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수다원이 살인해요? 사다함이, 아나함이 살인해요? 그러면 결국엔 전생에 그렇게 일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전생에 수다원, 사다한, 아나함을 거쳤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그냥 교학적인 설명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단계는 없어요. 부처님은 무하다, 실체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아라한이란 존재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삶을 사는 어떤 주체가 있어요?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구절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그런 말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시 어떤 그런 존재라는 어디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 저는 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런 말들 하지도 않아요. 맞지 않아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 말 팍 잘라버렸나? 아니, 그러면 명상센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자선하고 하잖아요. 4시까지 정해진 이렇게 시간 내고 근데 권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집에서 지내면서도 그냥 자각만 일어나면 별 문제 없는 건데 굳이 뭐 그런 데 가서 막 시간 맞춰서 명상하고 자선하고 그럴 필요가 좀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요? 자, 우리가 이제 명상, 수행, 도 또는 조사선, 화두선한테 선 이런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령 자선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면은 그럼 반드시 자선을 해야죠. 근데 자선은 또 뭐예요? 자선은 이게 자선이에요? 자, 이렇게 앉아서 폼만 자선하는 것 같으면 이게 자선이에요?
자, 문제는 뭐예요? 좌선, 행선, 입선, 다 뒤에 선이죠? 선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자냐, 행이냐, 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러면 어떤 상태를 선이라고 이름하느냐는 거예요. 또 가령 부처님이 어떤 초전 법륜경에서 말씀하신 도, 중도라고 한다면, 가령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많죠? 차도도 있고, 빛도도 있고, 갖다 붙이면 많아요. 여기도 사실은, 행성 그러지만 사실은 행도 이래도 돼요. 좌도 이래도 돼요. 도나 선이나 수행이나 명상 다 똑같은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앉고 서고 눕고 즉 어묵 동정 행주 자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도 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좌냐 행이냐 입이냐 일상이냐 이것에 의해서 깨달음이 된다는 얘기 아니죠. 그럼 도란 요래야만 도가 되는 건가? 아니면 요렇게 지금 수행한다고 이렇게 걷는 행선이라고 하는 요래야만 도가 되는 건가? 도대체 도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도를 설명하실 때는 앉고 서고 눕고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 항상 들리는 이 찰나, 보이는 이 찰나, 생각이 일어나는 이 찰나, 항상 이 찰나, 경험되는 찰나, 이 찰나의 상태가 알아짐과 그리고 알아짐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좋고 나쁘고 있는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우백화 상태. 그냥 뭐든지 요것은 좋은 거고 요것은 안 좋은 거고 요것은 좋은 느낌이고 요것은 안 좋은 느낌이고 요거는 괴로운 느낌이고 요거는 즐거운 느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든 경험들은 그대로 취하거나 밀침이 없는 그러니까 왜 취함이나 밀침이 이게 뭐예요? 평등하지 않는 거죠. 요것은 좋은 거다 요거는 안 좋은 거다 이건 벌써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평등하지가 못한 거죠. 평등하다면은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겠죠. 벌써 붙잡는다. 요러고 싶어. 요거 좋아. 요러고 싶어. 유지하고 싶어. 이것은 벌써 요것을 좋다라고 붙잡는 거죠. 요거는 싫다라고 밀치거나 경험 안 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요 두 개에 대해서 평등하지 못한 거죠. 평등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밀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이대로. 이게 우백화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진과 우백화 이 상태를 바른 삼매라 그래요. 즉 바른 삼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또예요. 요게 또예요. 요런 상태야 돼. 경험되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요게 바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거고 선이라 이름할 수 있는 거고 수행이라 이름할 수 있는 거고 깨어있으나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 요런 상태는 앉으나 서나 누워있으나 이런 말하는 상태나 일하는 상태나 이 문제는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순간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고 있으나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관계없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이 아니니 시간 맞춰서 앉고 설고 하는 게 그 가수도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맨날 그렇게 자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거지 하면서도 이런 상태면은 깨달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특별히 어디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아니죠. 가더라도 이런 상태가 되고 안 가더라도 이런 상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꼭 자선을 해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자선하지 뭐 해요? 응? 수행체 가면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치가 맞춰서 자선하지. 부처님 당시에 다 출가들끼리 있으니까 어떻게 습소에 가서 이렇게 하지. 단지 이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폼이 아니라 바로 아무리 앉아있어도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지고 이런 거죠. 그 순간에 바로 알아짐과 알아지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 없는, 차별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이런 상태이냐 아니냐를 계속 점검하면서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할 일 없으면 이러고 있는 거고,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일이면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일하면서도 그런 상태이면 되는 거고, 그냥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자들한테 이래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시간 맞춰서 이래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어떤 상태이든 매 순간 바로 알아짐과 알아진 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상태인가 아닌가, 그 점검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자선을 얘기했죠? 여기서 자선을 얘기했나? 수행체 얘기했죠? 그런 겁니다. 그럼 수행체 가면은, 그럼 뭐 밥 먹고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 뭐 앉아있으면 되고, 그거 들어누운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주로 들어누있지만은, 그거 가면 앉아있지. 왜냐하면 저는 송장 상태가 제일 가장 그렇게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선 그 경험부터,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중요하니까. 다들 들어누있지만 그거 하면 다들 앉아있죠. 왜냐하면 들어누있으면 거기는 개판이라 생각하니까, 수행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성장 자세 그것도 많이 궁금했는데, 예. 이제 거의 계속 누워서 이제 그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계속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숨 크게 쉬고 이제 몸을 좀 평안하게 하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안 하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예? 2년 정도. 예, 오래 하셨네. 예. 누워서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하라고 해서 예. 그러면서도 하고 하루 이제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까지는 안 했던 계속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 올라서 혹시나 나는 부자가겠다. 그러니까 저 성장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성장이 안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완전한 어떤 자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 이제 기억이 나는 대로 처음에는 이제 그 본문을 쳐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요가 동작한 그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같은 본문 그 이제 비슷한 그 카테고리 본문들을 이제 다 들어보고 그대로 해봐도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도회 정금 깨어있으면 정금 그것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또 생각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뭐. 그렇게 해봐도 그 자각이라는 게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거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그게 안 일어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그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성장 상태가 되려고 하면 성장 상태가 아니죠. 아니 이제 말은 되려고 하는 건데 그냥 누가 성장 상태로 있으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장 상태로 있으려 하면 성장 상태가 아니죠. 근데 저도 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게 내가 성장이 있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의도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누워서 있거나 긋거나 다른 걸 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의도가 들어가 있나? 나라는 게 있나? 그게 할 때마다 이제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 있나? 함이 있나? 그 증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함이죠. 아니 보는 것도 제가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것도 함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네.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돼서 그렇게 하면 또 다 알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평상시에 아무것도 어떤 의도 자체가 없을 때는 또 그냥 멍하니 살아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똑같은 삶이거든요. 네. 똑같은 삶일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사실은 이러려고 저러려고 멍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아니었나요, 결국?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깨어있음의 점검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상하게 이럴 때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내가 있는 게 없는 거면 또 뭐냐. 그럼 이런 생각도 없어야 되는 거냐. 그냥 생각이 떠오른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는 생각에 빠짐이죠.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그걸 제가 그게 와닿아서 이렇게 여러 번을 들어봤는데 결론은 뭐 어떡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상태가 안 되는데 아닌데 없는 상태가 아닌데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그러면 들리는 그게 되려고 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그래 좀 와닿는데.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잘 모르 아무리 들어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사실은 생각의 삶은, 생각의 수행은 항상 그런 딜레마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딜레마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수행, 잘못 이해된 수행이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째야 그러면 깨어있음이라 하는 거예요? 송장 상태가 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송장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송장이 돼야 되는데, 송장이라는 말은 뭔가요? 전혀 어떤 함이 없는 상태죠. 함이 없는 상태죠. 그럼 함이 없다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함이 없다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 다 뭔가요? 우리가 한다와 안 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한다와 안 한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다, 안 한다를 더 세분화하면은 결국 듣는다, 안 듣는다예요. 본다, 안 본다예요. 냄새 맡는다, 냄새 안 맡는다예요. 맛을 느낀다, 맛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안다,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다의 전부 다예요. 한다, 안 한다의 전부 다예요. 그래, 그 외에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다른 한다, 안 한다가 있나요? 예. 물론, 다른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은, 그 외에 우리가 사실 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이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이 한다, 안 한다 외에는 몰라요. 한다, 안 한다 외에 뭐가 있죠?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외에 뭐가 살면서 뭐가 있냐고. 어떤 상태가 있냐고. 하는 상태 또는 안 하는 상태죠. 상태가. 예. 그럼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상태가 있나요? 그게 성장 상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상태가 말로서는 그럼 그게 성장 상태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 상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한다 안 한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모르는 사람,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 삶이 전부 다다라고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다 안 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삶에서 모든 경우에 이럴까 저럴까 항상 그런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까 다녀야 될까, 때려치워야 될까 다녀야 될까, 같이 살아야 될까 이혼해야 될까,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온통 맨날 이럴까예요. 그 외에 경험적으로 사실은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밖에는 삶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말한다 이 상태인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요렇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다, 말을 안 한다, 요거밖에 없어요.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나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제 본문을 하도 듣다 보니까. 아니. 자, 저는 본문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 자체의 뜻을 보지 마시고 그 말이 가리키는 경험 상태를 되새겨 보시라는 거예요.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응? 경험상으로도 그 항상 이제 제가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나면 그냥 들린다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하도 그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저를 보게 되잖아요. 네. 저를 보면서 아 그러나 갑자기 소리가 지금 갑자기 시계가 들리듯이 이거 나 들리고 시계 있는지도 몰라 들리듯이 안에 의도와 상관없이 많이 들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 경험으로도 느껴지거든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해봐요. 어떤 말도, 이 말도 되나요? 들리죠. 예? 들리죠. 들리죠. 그러면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게 빠져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럼 어디에 빠져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가만히 이렇게 저를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안 듣는데도 들리는구나라고 제가 알아지는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냥 예전에 살아온 습관대로 아 저기 내가 듣는다 이런 식의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인가요? 착각인가요? 착각인 거죠. 예.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착각 상태일 뿐이지 예. 사실 상태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자극되고 두 번 자극된다면 우리는 자꾸 착각에 자꾸 빠지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맨날 그렇게 들었고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또 착각에 빠지고 또 착각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아, 나 아직 착각에 빠졌구나 내가 듣는다 내가 하거나 안 한다는 착각에 빠졌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아까 똑같은 네.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리는 소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이 말은 신경 쓸 일이 아님을 알지만은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 내가 듣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 그럼 도대체 내가 듣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듣는다고 한다면은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내가 듣는다고 할 수 있겠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야 내가 듣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이러면 도대체 내가 듣는다. 이 말은 무의미한 말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냥 말일 뿐이죠. 네. 그냥 생각일 뿐이지. 네. 자, 이런 상태면 어떻게 돼? 이게 분명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분명하면은, 사람들하고 살면서 말은 내가 듣고 안 듣고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분명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릴 뿐이야. 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분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예? 모르겠어요. 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면,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분명한 게 뭐예요? 이게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거냐, 즉, 내가 듣는 거냐, 아니면 그냥 들리는 거냐라고 하는 이 분명함을, 이 사실의 분명함, 어느 것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저도 이제 그 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제가 머릿속으로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그러니까 그 분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릿속으로의 동의가 아니라, 이해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 진짜 그러네라고 하는 이 분명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정도가 있는 건지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믿는데 이것도 관념적인 말인 것 같긴 하지만 100% 믿는다, 90% 믿는다, 80% 믿는다 이런 것처럼
이거 100%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자, 그런 것은 없는데 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또 생각은 내용이 사실처럼 느껴지면은 그만큼 이게 긴가민가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럼 도대체 나란 건 뭐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그럼 나란 것은 없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데 요 생각은 내용이 긴가민가해지는 거죠. 그 정도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일 뿐이지. 응?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긴가민가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생각은 맨날 이렇게 되지만은 이건 분명히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분명히 내가 듣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들려 그냥.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들으려고 한다든가 듣는다는 이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게 이 경험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거는. 근데 자꾸 생각이 그렇게 돼. 생각이 그냥 아무리 그렇게 돼도 그래도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생각의 내용에 이제 오락가락하지 않게 돼. 그렇게까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도 이건 그냥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게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 상태 얘기하다가 왜,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은 들지언정 순간적으로 또 그런 착각이 있을지언정 당연히 들으려고 하면 이제 없어지죠. 아니 사실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걸 왜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으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한다 또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그대로지 듣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를 이름에서 성장 상태라 이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해가 분명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요런 이해를 놔두고 요런 기본적으로 요런 착각 상태에 있으면서 성장 상태 그거 깨어 있으면 더 이런 말은 그렇다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 그렇게 되려고 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 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일어나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일어나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냥. 문득 이런 상태인가? 이런 경험이 일어날 수는 있어. 문득 그에 대한 별 의식이 없었을 때 하려고 함도 아니야 안 하려고 함도 아니라 의식이 되지 않았을 어느 순간 문득 이런 것 같은데 들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상태가 다시 경험하려고 해도 안 되지. 왜냐하면 또 하려고 하거나 안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문득 경험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나가면 또 똑같아. 왜냐하면 그 경험이 또 하고 싶어도 또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에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음, 중도, 도, 선 이런 것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부처님이 무아를 갖다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심오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무아라는 것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심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들리느냐 듣느냐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한 확인되는 그냥 이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들으려고 함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들으려고 함이 없어진다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함도 없어지는 거죠. 왜 들으려고 한가 안 들으려고 하면 이게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빛과 그림자와 같을 뿐인 거니까. 보임도 똑같고 냄새 맡음도 똑같고 알아짐도 똑같고
이 말한다 안 한다 똑같고 생각한다 안 한다 똑같은 문제일 뿐이에요. 이 자각이 있으면 그냥 이제 그냥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냥 알아지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게 일어나는 행동도 사실 불교에서 행위라 하는 것, 행위라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이걸 행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움직임을 행위라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라는 것도 정신작용에 대한 이름이 행위예요. 행위, 가장 오해받는 말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행위는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한 이름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안 하면은 행동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살지 않으면은 삶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결국에는 내가 듣는다 안 듣는다 이 착각과 똑같은 착각일 뿐인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게 분명해진다면은, 즉 듣는다라는 말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말이구나, 사실이 아니구나 되면 이제 들으려고 하면 없어져요. 당연히 안 들으려고 하면 없어져요. 보임 문제 똑같고 냄새 맡아진 문제 똑같고 맛보이진 문제 똑같고 느낌 문제 똑같고 심지어 알아지는 안다라는 것까지 똑같아요. 당연히 생각한다 똑같고 말한다 똑같고 행동한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것도 하려고 함도 없어지고 안 하려고 함도 없어지게 돼요. 이래서 비로소 도라고 하는 상태, 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송장 상태가 되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걸 그대로 두고 주로 요즘 뭐 조사선이 선불교들은 그냥 이런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상태가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돼요. 이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러면 참 나라는 것을 하나 설정해가지고 어쨌든 나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서는 깨달음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관념적인 어떤 상태를 상징하고 그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경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는 현상 체험을 이야기해요. 현상 경험을.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게 저도 자산을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편한 거는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산하면. 예. 자선을 하는데 사실은 앉아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득 어떤 상태가 되면 편하죠. 그냥 일단 한대는 사차원이요. 예. 그것은 이미 수행이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일종의 만족감이 느껴지게 되지요. 편안한 것 같은데. 몸도 좀 편안하고. 예. 정말 그럴까요? 막 자선 조금만 하면 몸이 막 틀리고 막 통증이 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산할 때 요즘 느끼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나? 예. 어쨌든 그것은,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그런 편안함은 물론 알아지는 것에 이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지 알아지는 것에 왈가왈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여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상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를 이미 부여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고 하는 여기에도 우리는 뭔가 기쁨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보람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 자체로서. 예전보다는 좀 집착을 좀 많이 풀었거든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4-5시간까지 집에서 혼자 타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의도적으로 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좀 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이러면 되지.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사마타 쪽으로 흐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요즘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들리는 이 순간의 이 도냐, 선이냐, 수행이냐는 들리는 이 찰나의 문제고, 보이는 이 찰나의 문제예요. 한 시간 앞에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행이다 이러면 것은 들리는 이 찰나의 문제, 보이는 이 찰나의 문제, 냄새가 맡아지는 이 찰나의 문제, 이 찰나의 문제예요. 생각이 알아지는 이 찰나의 문제예요.
그래, 이건 앉아 있고 안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의 상태에 대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수행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삶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님께서 제가 이야기로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런 생활들이 떠오를 때 이제 착각 상태에 빠지지 않게 점검을 해보라고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계속 떠올라서 이제 그런데 또 점검을 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점검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도 또 올라가 있을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이제 그 말로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들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들에 따라가지고 이제. 자, 또 그것도 그거 아니죠. 조금 전에 이랬어요. 문득? 아까 시계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셨어요? 예. 자, 들림이 확인됐죠? 예. 들림이 확인된. 그런 확인된 이것을 점검이라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그 순간에 나한테 어떤 육감에서 이제 어떤 그때 알아지는 건지 확인이 되는 그걸.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이 확인되는 것을 점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에 빠져서 잘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시계 소리가 들려도 들린 줄을 몰라요. 밖에 차 지나간 소리도 들리도 들리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려고 함이 없으면은 문득 시계 소리가 그냥 들려요. 그냥 들리는 게 확인이 돼요. 요게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로 바뀐 것과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이 알아진다는 것이 일종의 바뀌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같은 그렇게 경험되는 그 경험을 점검이라 이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걸 점검이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문득 또 내가 한다 착각에 빠졌었네 라고 문득 알아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들리는 그대로 상태가 그냥 되어져요.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을 점검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럼 뭐 그렇게 된 걸 왜 점검이라 그러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 순간에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또 어떻게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점검이라고 그냥 그대로 점검이 되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점검이란 말을 쓰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을 또 놓쳐버려요.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자, 무심코 들리는 이 소리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것은 이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와 똑같은 이런 상태를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들리고 그냥 보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지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그건 경험적으로 알겠는데. 그런 상태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인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뭐 더 심한 걸 찾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각이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그러니까 애게 이게 끝이에요. 이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일어나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거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약간 여기가 처음엔 되게 추웠었는데 지금 좀 약간 따뜻해진 게 느껴지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약간 엉덩이 쪽에도 좀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알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자각이라든지 맹지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이게 점검이라고 하신다면 이걸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그런 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만나 뵙고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뭐에 빠져 있는 건지 혹시 나는 모르고 있지만 어떤 그 사람이 보시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빠져 있는 관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궁금해. 어떤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떠했는지 일단 그걸 한번 되새겨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문득 이렇게 알아지고 들리고 하는데 다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또 뭔가를 거기다 더하려고 한다든가 계속되게 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그러함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되게 하려고 하는 예, 그 두 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요? 벌써 그 이야기 그게 뭐 이게 이거야? 아니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정말 그런 상태였느냐? 예. 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정말 그랬는지는 한번 되새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저는 신통력이 없어요. 꿰뚫어 보지를 못해요. 그럼 스스로 모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한 번씩 느낀 게 과연 84,000가지 자각이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한 방에 자각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통을 해버리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84,000이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을 해도 일어나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무관 할 때도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로서 모든 게 이제 백칙이 다 통과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통과되는데 어떤 건 통과 안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는 또 생각노릇일 뿐이에요.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경험과 이 경험은 다른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에 이 경험이 더해지고 이 경험에 이 경험이 더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험의 주체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가령 100번의 자각을 통해서 큰 대오가, 큰 자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큰 자각 한 번으로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생각놀이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매 찰나의 경험되는 그 순간 그 경험밖에 없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 매 경험은 똑같은 경험이 아니에요. 다 다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경험과 뒤의 경험이 단계적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실제로 경험된 사실을 모르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되냐 하면은 생각하고 있다는 상태일 때만 문제같이 느껴져요. 중요한 것이 느껴져요. 사실 우리 도닥하는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점적으로 되느냐 한 번에 되느냐 이런 게 어차피 우리는 매 찰나 경험되는 것은 매 찰나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 속이에요. 생각 속에서만 이게 한 번에 끝납니까? 몇 분 끝납니까? 생각 속에나 있는 일이지 경험적으로는 어차피 매 순간의 경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이니 아니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경험되지는 않아요. 단계적이니 이런 것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생각의 내용은 뭐 의미를 부여할 맞다고 잡아야 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뿐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그 찰나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앞이 어쨌다 그렇다 뒤가 어떻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은 경험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통 생각의 내용 속에 생각의 내용이 그런 생각의 내용일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머물렀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부 그런 말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바로 이 수행의 주체가 항상 잠재되고 있는,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자, 도란, 수행의 주체가 있으니까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은 찰나의 경험일 뿐이다, 항상. 즉, 일어남이 있으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이 경험이다.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뭐라고 그래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시간의 지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용과 이 작용, 소리의 일어남 작용이 있으니 들림의 작용이 있고 들림의 작용이 있으니 생각의 작용이 있다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는 이것은 동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는 이 두 개를 인과라고 표현하면 인과는 동시지 이 시가 아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동시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찰나생, 찰나멸 한다고 한다면 이건 동시에 작용하는 건데 우리가 경험은 이렇게 찰나적으로 되는 건데 전후, 앞뒤로 연결해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구분되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 같아도 계속되는 건 없다. 필름이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면은 이게 움직임으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한 장이 비쳤을 뿐이다. 스크린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 착시고 실제로는 스크린에 하나가 보였을 뿐이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 경험도 그와 같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상속이라는 의미는 거기서 어떻게 이해를? 예, 상속이라는 의미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꼭 요 속성이 요 성품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상속이란 말을 써요. 근데 상속이라고 쓰기는 해도 사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요게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호수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과 호수에 일어나는 물결은 전혀 다른 거죠. 바람이 물결로 바뀐 게 아니죠. 바람과 물결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바람의 방향, 세기가 물결의 방향, 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세면 물결도 커지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물결도, 이렇게, 가령 파도가 이쪽에서 불면은 모양이 이렇게 기울지지 않잖아요. 그럼 바람과 물결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바람이 물결로 변한 게 아니죠. 그러나 바람이 있으므로 물결이 있죠. 그럼 바람의 세기, 방향 이런 것이 물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상속이다라고 이름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오고 가고 한 건 없어요. 주고받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은 바람이고 물결은 물결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작용이 돼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상속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과 물결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적에 바람의 상속, 물결의 상속이라는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이라는 말도 참 맞지 않은 말이죠. 우리는 상속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이 된 거니까 바람의 성품이 물결이 받아가지고 바람의 성품이 물결로 옮겨간 걸 상속이라 그러는데 그런 상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불었으면 이것도 물결이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이 방향 움직이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도 별개다.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별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 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게 해소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삶에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도 해소되기 위해서 생겨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생각이 왜 자꾸 일어나요? 즉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요. 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요. 물론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착각은 하지만은 그게 맨날 분명하지가 않아요.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하면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가기 시작해요. 분명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이라 그러지 않고 지혜다라고 이름해요. 똑같은 거예요. 작용하는 것은 경험되는 게 똑같이 경험돼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즉 일어나는 것은 모른다라는 한 상태거든. 그러나 불안하다라고 한 상태거나 뭔가 불안정하다 한 상태거나 불만족하다라고 한 상태일 경우에 일어나요. 즉 이와 같아요. 제가 이시로 설명하면은 이게 배가 고프면요 엄청 맛있다라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만 눈이 그렇게 향하게 되고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끌림이 계속 일어나요. 배가 부르면요 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별 끌리지도 않아요. 이와 똑같아요. 즉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먹고자 하는, 먹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작용돼요. 또는 의도가 작용돼요. 그러나 배고픔이 없다면은 아예 그런 생각, 그런 의도가 작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이 배고픔이 해소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자연도 똑같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은 기압차가 생겨서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쪽 공기가 고기압 쪽의 공기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같아질 때까지. 요걸 바람이라 이름해요. 그러니까 바람이란 이 불안정함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기, 같은 어떤 이 기압 상태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물의 흐름도요, 가령 평평한데 여기 있으면 물의 흐름은 없어요. 물의 흐름은 언제 일어나요? 이 높낮이가 다르든가 있는 데가 이렇게 이런 비탈진 곳에 있으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여기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움직임이 일어나요. 불안정이 해소되고 나면은 움직임이란 이 작용은 일어나질 않아요. 이와 모든 이치가 같아요. 물질 이치나 정신작용의 이치나 똑같아요. 즉 어떤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자꾸 낮에 누구랑 싸웠는데 그 분이 덜 풀렸어요. 억울해. 그때 싸움은 끝났는데 상대방이 사과하고 뭐 이래서 싸움은 끝났는데 그래도 아무리 사과를 받아도 너무 억울해. 이게 다 해소가 안 되면은 그래도 뭐 바쁜 일 하더라고 까먹고 있어도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그러면 또 그 생각이 나면 막 짜증이 나고 분이 막 이 화가 일어나. 그때 덜 풀려서 그런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해소되기 위한 해소자인 거예요. 해소될 때까지 일어나요. 해소가 안 되면은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요. 어릴 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모로부터 당하든 친구들로부터 당하든. 근데 해소가 안 돼. 그리고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또 일어나고 그래요.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모르게 그냥 화가 폭발을 하고 짜증이 나고 계속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작용이 돼요. 그래서 해소작용이라 이름이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작용들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기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또는 모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아예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떤 현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드러남이라는 것은 바로 불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해소되는 작용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누군가 그것을 조절하고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이 해소되는 작용의 현상일 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해소되는데 스스로 해결돼 가는데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으면 돼요. 작용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다 해소되고 다 자유롭게 돼요. 다 불교에서 말한 열반이라고 하는 데가 다 돼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내 삶이라고, 내가 있다라고 착각해서 그다음 불만족이 계속 새로 만들어져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 바로 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상태라는 것은 그러면은 바로 그런 것이 그냥 해소될 뿐인 삶이 되는 거예요. 도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건 도예요. 고사님,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예.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이것도 해소의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나요? 자, 그런 과정에서 알아지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가령 뭐 5분 만들면 그럴듯하게 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한번 보지 뭐 미쳐봐야 본전은 아니나 어쨌든 뭐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일어나죠.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분명히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의해서 불편함이나 그런 인한 괴로움이나 이런 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작용이 되고 불편이로 경험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자각되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각이 되면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자, 이게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모든 작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작용이라 이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전부 다 해소로 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걱정하지 마요. 단지 착각의 상태에서 느끼는 사실이 아닌 착각의 느낌 같은 것을 뿐인 거예요.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한 그 느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일어나면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별반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그런 거였네 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될 거고. 그래요. 생각할 일이 없어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삶에서 어떤 거든.